네, 부동산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50 내지 70% 선인데요. 정부가 이걸 단계적으로 80 내지 1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세금 폭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의 김원동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 연결해서 같이 진단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좀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은 맞는 방향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향도 잘못된 겁니까?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거는 네, 이미 낮게 조작이 돼 있다는 뜻인데 네, 매년 정부가 1,800억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음흠. 가격 조사를 합니다. 예, 또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발표를 합니다. 음, 그럼 내년에 시세 조사된 걸 그대로 발표를 하면 되는데 네, 그걸 계속 조작을 하겠다 또 음, 라는 게 로드맵이죠. 아, 그리고 이 로드맵이라는 거는 이 정부 들어와서 3년 내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음흠. 금년 초에도 발표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건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네, 조금씩 올리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임기가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결국 자기 임기 때는 시세대로 조사된 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죠.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확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찔끔찔끔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아니 국민이 매년 세금을 1,800억씩 대줘서 가격 조사를 시켰다는 것은 예, 각 조사된 대로 예, 조작하지 말고 음, 발표를 해라. 그렇게 해서 돈을 준 건데 네, 이렇게 조작하는 이유는 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은 예, 서울 아파트 값이 52% 60%가 올랐는데 네, 14%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음흠. 계속 상승을 거짓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시 가격이 40%가 올랐어요. 아니 아파트 값이 14%고 공시 가격이 40%면 지금은 거의 시세를 넘어서야 되는데 네, 계산상으로는 네, 근데 아직도 뭐 50% 70%여서 10년간 그걸 올린다는 거는 통계를 조작하다 보니까 네, 이 기준까지 같이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실화율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죠?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집값을 50% 올렸으니까 네, 가만히 있는 집을 10억짜리로 15억을 만들어 놓고 네, 그 정부가 15억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15억 된 거에 맞춰서 돈을 계속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공시가격을 높여서 네, 40%를 냈는데 네, 또 더 내라고 하니까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 가만히 있는 집값을 전부 다 서울 집값을 올려가지고 음, 당연히 세금을 그동안 더 냈는데 3년간 네, 또 더 내게 한다라고 하니까 음, 화가 나는 거죠. 예, 더 큰 문제는 예, 개인들에게만 이렇게 세금을 올리고 재벌들이나 이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네, 10조짜리, 2조짜리 부동산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네, 시세 30%의 세율을 0.7%로 해가지고 개인은 시세 70%의 세금을 지금 6%까지 걷지 않습니까? 개인이 이 재벌보다 10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내고 있는데 지금도 그 법인 10배를 덜 내는 법인에게 세금을 올린다는 발표는 안 하고 네,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건 전부 개인한테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무슨 개인들이 폭탄 맞아야 될 대상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죠. 지금 두 개에 대한 총평을 여쭤봤는데 그럼 좀 그 논의를 좁혀서 자 아무튼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러니까 좀 그 이렇게 가야 된다고 좀 방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어떤 게 좀 그 가장 그 맞는 방안이라고 보세요?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예. 같이 매겨라. 음. 법인과 개인의
공시가격, 공시지가가 예. 지금 개인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입니다. 예. 그렇지만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시세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공시가격을 왜 똑같이 조사를 해서 네. 하나는 70%로 낮게 조작을 하고 예. 하나는 또 30%로 더 낮게 조작을 하느냐. 음흠. 그건 재벌을 계속 봐주겠다는 거 아니냐. 예. 세금도 개인은 2%에서 4%로 올렸다가 6%까지 올렸는데 예. 법인은 0.7%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 법인 재벌들이 싫어하는 거는 재벌에게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도 않겠다. 세 부담을. 네. 그렇게 정부가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고 예. 개인에게만 과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집값을 마치 올린 것처럼 예. 집값은 잘못된 23번의 저 대책이 집값을 올렸는데 예. 그 책임이 마치 개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또 이런 대책, 세금 대책에다가 또 무슨 여러 가지 대책이 또 2달에 한 번씩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예. 집값 올리는 대책? 네. 올해만 4번의 집값 잡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4번의 대책이 다 실패해서 지금 또 집값이 뛰고 전세값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세금까지 모두 또 이 잘못된 책임이 어떤 정책 책임자에게 있거나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말을 하지 않고 과거 정권에 있거나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그대로 최 대통령이 신임을 보냅니다. 네. 이런 정부가 내놓는 어떤 이 대책도 국민이 믿지 않고 또 세부 내용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대책만 내놓고 있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제시하신 어떤 개인과 어떤 법인 그 두 개의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차등적 접근부터 이제 바로 잡아라 이 말씀은 상당히 어떤 그 이제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요점은 그러면 별개로 놓고 그럼 아무튼 주택의 현실화율을 시세에 그러니까 최대한 근접할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 자체도 좀 잘못된 방향 설정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건 그냥 당연한 건데. 아 당연한 거다. 예. 예, 오래 다 하면 되는데. 그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면 됩니다. 네. 그건 장관의 전결사항이니까. 예. 장관이 10억짜리 집을 조사해서 10억이라고 발표를 하면 되는데 10억짜리 집을 자꾸 6억이다, 5억이다, 7억이다 하고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앞으로 10년간 로드맵을 10년간 계속 조작을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로드맵 발표는. 네. 그걸 왜 그런 조작을 계속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가 돼야 되느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럼 좀 본부장님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현실화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시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돈을 줘서 조사를 하는 거는 그 조사하에서 기준을 만들어라는 건데 예. 그것이 어떤 그 관료나 국토부 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어떤 건 30%, 어떤 거는 50%, 기분 좋으면 70%, 네. 기분 나쁘면 뭐 80,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일관되게 조사해온 전문가가 조사해온 그대로 발표를 하라는 겁니다. 예. 아, 그렇게 하라. 그냥 시세대로 그냥 가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간단한 방법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되게 민감하게 보는 이유가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보유세나 양도세에 그러니까 부과 기준도 되지만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또 부과 기준도 되는데 이러면 지금 그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세대로 하면은 부담이 너무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따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지만 그 늘어나는 게 이 개인은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고 재벌은 하나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재벌은 지금 개인의 10분의 1밖에 내지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왜 똑같은 세금을 이 10조짜리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진 사람보다 10분의 1만 내야 되느냐. 네.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본부장님 계속 제기하니까 제가 이건 본부장님께 여쭤볼 건 아니긴 하지만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럼 낮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정부는 재벌에게 부담을 주는 재벌이 싫어하는 일은 하질 않습니다. 재벌이 무슨 마치 국가유공자 무슨 것처럼 네. 우대를 하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든 이런 세제 정책이든 모든 정책이 재벌에게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15만 채의 아파트가 재벌이 부동산을 분양하는데 네. 그 재벌들에게 싫어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이런 건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집권 여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현실화율을 올리지만 9억 이하 그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도 기분 나쁘죠. 왜? 지금도 9억 이하 주택은 네. 세율이 9억 이상보다 한 30% 정도 수준으로 낮습니다. 네. 왜? 작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세율도 낮고 네. 세부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이미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만 또 특혜를 주고 예. 마치 9억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10배 가량의 세부담이 늘었는데 그분들은 예. 그 사람들이 무슨 응징돼야 될 대상입니까? 알겠습니다. 9억 이상 가진 사람은 예. 그리고 9억 이하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왜 9억 이하의 집을 가진 사람한테는 특혜를 줘야 됩니까? 그냥 예외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럼요. 또 공평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낮춰주려면 같이 낮춰주고 높이려면 같이 높여주고 이렇게 돼야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분적립형 주택 카드를 좀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가짜 이 대책입니다. 3억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예. 지금 공기업이 7억에 분양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거든요. 예. 그 바가지 씌우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 도입한 게 지분형이라는 예. 아파트면 그냥 아파트지. 예. 지분형이 있고 무슨 지주형이 있고 뭐 독립형이 있고 공유형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네. 오직 공기업과 재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그 주택 구입 자금에 그 한계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일단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그러니까 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걸까요? 아니죠. 3억에 팔 수 있는 걸 7억에 팔면서 네. 7억으로 정해놓고 30% 정도만 돈을 우선 받겠다. 네. 나머지 바가지 씌운 돈은 나중에 분할해서 받겠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공기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 분양가 바가지를 씌우겠다 하는 대책인데 그게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앞으로는 말씀은 절대 바가지를 씌우지 않겠다. 예. 이런 대책을 내놔야 좋은 대책이죠. 본부장님 말씀 일관되게 지금 분양가 자체가 턱도 없이 지금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낮춰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경실련의 김원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이었습니다.